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침 햇살이 논에 막 내려앉던 그 시절, 괭이 소리, 못 씹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던 콧노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냄새. 전라도 깊은 산골 팍씨 할아버지는 올해로 78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참 조용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만 들리고 밥을 먹어도 혼자, 저녁이 되어도 혼자입니다. 3남매는 다 컸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둘째 딸은 부산에서 살림을 차렸고 막내는 몇 해 전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명절이면 오겠다 했다가 바쁘다고 애들 학원이 있다고 비행기표가 없다고. 할아버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섭섭하냐고요? 섭섭하죠. 근데 뭐라 하겠어요. 다들 사는 게 바쁜 거지. 할아버지가 매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마루에 나와 앉는 거예요. 그리고 저 멀리 예전에 두레를 하던 그 논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논입니다. 경운기 소리만 가끔 들릴 뿐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풍경은 이제 어디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레가 뭐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TV에서도 잘 안 나오니까요. 두레는요,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논을 번갈아가며 일해주는 겁니다. 오늘은 김씨네 논, 내일은 박씨네 논, 모레는 이씨네 논.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품을 주고받는 거예요. 힘센 사람은 무거운 거 들고, 손이 빠른 사람은 모를 심고, 연장 잘 다루는 사람은 농기구 고치고, 어른들은 전체 흐름을 봐가며 판단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자리를 알고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새참 시간이 되면 아낙네들이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왔어요. 막걸리 한 사발, 부침개 한 장, 식혜 한 그릇. 논두렁에 다 같이 앉아서 땀 닦으며 먹던 그 맛이 할아버지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배가 고파도 외롭지가 않았어. 그 한마디가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두레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운기가 들어오고 농약이 생기고 혼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습니다. 학교도 없어지고 가게도 문 닫고 이장집 마당에서 열리던 두레 모임도 언제부턴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게 그냥 시대가 바뀐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낡은 거겠지. 뭐 세상이 달라진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핸드폰에 손자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준이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32살 청년입니다. 어릴 때는 방학마다 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취직하고 나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돼요? 할아버지는 반가우면서도 괜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뭔 일 있냐? 아니요, 그냥 뵙고 싶어서요. 그냥 보고 싶다는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괜히 마루를 한번 쓸었습니다. 이불도 한번 털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낡은 시골 버스에서 내린 민준이는 생각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많이 컸네. 할아버지는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TV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두레가 뭐예요? 할아버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선생님도 두레에 대해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회사에서 AI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논문을 보다가 할아버지한테 꼭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한동안 손자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레가 말이요.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마을 어귀에 모이던 사람들, 두레패 깃발이 논바람에 펄럭이던 모습, 일하다 지치면 다같이 논두렁에 퍼져 앉아 하늘 보며 웃던 그 시간들. 그때는 말이여,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었어. 다 제 몫이 있었거든. 힘이 센 사람은 쟁기질을 했고, 눈썰미 좋은 사람은 물꼬를 받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다툼을 풀어줬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다들 자기 자리를 알고 움직였어. 신기하지?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게 다 옛날 얘기여.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마을이 없어지고 사람이 떠나고 논도 팔렸어. 너희 아버지도 떠나고 고모도 떠나고 나만 남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여. 서로 남처럼 사는 거 나는 다 알아. 그 말이 민준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랑 고모는 명절에도 따로 놀았고 막내 삼촌은 미국 가고 나서 거의 연락을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냥 혼자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됐어. 옛날 얘기해봤자 뭐여. 할아버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이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도표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요즘 AI 협업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AI가 여러 개 모여서 서로 잘하는 걸 나눠서 일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민준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전 세계 최고 연구팀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이 협업 구조가 있어요. 구글도 쓰고 아마존도 쓰고 NASA도 쓰는 방식인데 이게 두레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아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화면을 봤습니다. 각자가 잘하는 역할을 맡고 전체 흐름을 보는 조율자가 있고 힘든 부분은 서로 나눠서 하고 결과는 모두가 함께 가져가는 구조. 이걸 현대 AI는 분산 협업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할아버지, 조선시대 농촌에서는 이걸 그냥 두레라고 불렀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논문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자발적 협업 시스템 중 하나. 할아버지가 어릴 때 했던 그게 전 세계 과학자들이 수십 년 걸려서야 겨우 만들어낸 알고리즘의 원형이래요.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눈가가 천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거 우리 아버지가 하던 거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었는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절 농부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글도 잘 몰랐지만 매일 새벽 논두렁에 나와 이웃과 함께 땀 흘리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 이름 없이 살다가 한 그 방식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앞선 지혜였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낡은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민준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바람이 마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예전 두레를 하던 논두렁으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논에 내려앉은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논두렁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말이여, 해 뜨기 전에 다들 모였어. 아무도 늦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면 내가 안 나오면 옆집 논이 망하거든. 그게 두래요. 나 혼자 잘하려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살자는 거. 민준이는 그 말을 듣다가 괜히 코가 시큰했습니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경쟁하고 비교당하고 혼자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할아버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인자 알았으면 됐지. 논두렁 위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별 이유 없이. 아버지, 저예요. 할아버지 뵈러 왔는데 다음엔 같이 와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러자. 있잖아요. 잊혀진 것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부르는 것들, 첨단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두레가 그랬습니다. 품앗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온 그 방식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은 낡은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따라오지 못한 것뿐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레처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